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부산시도 행정력을 결집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2030 월드엑스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근록 부산시 2030 엑스포 추진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공식 유치 표명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예.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월드엑스포는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엑스포 정의는 우리가 인류가 이룩한 최첨단 기술을 전시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흔히 그 경제 문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엑스포에는 주제, 전시 면적, 그다음 개최 기간에 따라서 인정 엑스포와 등록 엑스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인정 엑스포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제, 그다음 전시 면적도 25만 제곱미터 이하, 예. 그다음 개최 기간도 3개월 이하인 데 반해서 등록 엑스포의 경우는 광범위한 주제, 그다음에 전시 면적도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개최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대전과 여수에서 아마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정 엑스포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고요. 저희들이 그 준비하고 있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하고자 하는 그 등록 엑스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는 그 규모 면에서 배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기간도 차이가 나는군요. 한 3개월 예, 정도 기간도 배 이상으로 네. 차이가 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되는 월드엑스포는 경제문화 올림픽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2030 월드 부산 엑스포 유치는 지난 2014년 부산시 주도로 시작해서 2019년 5월에 국가산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가산업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의 유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는 작년 12월이죠. 그 국제 박람회 기구 정기총회에서 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의향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공식 유치 신청을 하게 되고, 네. 내년에는 유치 종합 계획서를 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23년 상반기에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우리 부산을 직접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방문을 해서 현장 실사를 하게 되고, 현장 실사를 마치고 나면은 23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회원국이 169개국 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가반 투표 이상으로 얻어야만이 투표가 개최지가 결정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엑스포 추진단을 조직을 해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가에서는 그 2019년에 정부 유치 기획단을 또 신설을 해서 국가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에 저희들이 유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요. 예. 그 전까지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마스터 플랜이나 그다음에 대외적인 그 국민적 홍보, 그다음에 국가적인 교섭 활동을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하도록 정부와 잘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최종 유치까지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러시아에서도 2030 모스크바 세계 박람회 유치 의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2030 유치 전에 뛰어들 국가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경쟁국 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월드엑스포 개최지로서 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산만의 매력은 어떤 겁니까? 우선 우리 부산 개최의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로는 저희 부산이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지 그 두 차례에 걸친 한 아시안 그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를 좀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두 번째로는 그 세계 9위의 글로벌 우리 마이스 도시다라는 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우리 부산은 그 최초로 우리 정부로부터 작년에 그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준비된 도시라 이렇게 좀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개최 예정기로 예정되어 있는 북항 1호는 그 북항 재개발에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환경 훼손 없이도 엑스포가 유치가 가능하다는 그 국제 박람회 기구의 이념과 부합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북한 1호는 그 도심지에 아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가깝기 때문에 국내외 관람객들이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그런 강점을 우리 부산은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박람회가 유치된다면 부산시가 또 세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주춧돌이 또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월드엑스포 유치와 또 관문공항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그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 놓게 됩니다. 현장 실사 시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내외 이제 관람객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그 항만, 철도 등 전국적인 교통망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적으로는 아주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 없기 때문에 해외 관람객들이 접근성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덕 그 신공항 건설은 대한민국과 우리 부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나 우리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네. 꼭 그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이번에 통과된 그 가덕 신공항 특별법, 이걸 계기로 조속한 그 착공을 통해서 예. 우리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전에는 또 가덕 신공항이 좀 개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제가 알기로도 또 관람객 수익 일부를 BI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가덕신공항 유치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우위에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다음으로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 선정이 유치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적인 작업이지 않습니까? 주제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주제는 그 엑스포 유치에 있어가지고 그 엑스포의 그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예.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5월 달에 저희들이 그 국제 박람회 기구에 이제 공식 유치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주제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5월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 그 주제를 선정해서 5월 달에 공식 유치 신청할 때 주제를 함께 발표를 해서 국민과 우리 시민들께 그 엑스포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제를 정하기까지 그 과정이 개최국가가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BI가 또 개입을 해서 주제가 정해지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주제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는 그 개입을 하지 않고요. 예. 개최국가, 개최 도시가 그 엑스포의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개최 국가가, 개최 도시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즉 그 국가 비전에 맞게끔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3대 행사로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이 월드 엑스포가 꼽히잖아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행사로 꼽히고 있는데 개최국에 미치는 파급적 효과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국내 전반의 경제 위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개최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드 엑스포는 우리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3대 메가 이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우리가 개최가 된다면은 그 개최 기간 6개월 동안에 관람객이 무려 5천만 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61조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 그다음에 50만 명의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올림픽과 월드컵보다는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효과를 보시면은 선진국으로서의 국가적 역량을 이제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네. 그 국가적인 브랜드를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 부산으로서는 그 엑스포를 통해서 다양한 신사업과 좋은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엑스포 이후에는 우리 부산이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축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61조의 경제 효과와 함께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한층 더 재구시킬 수 있는 그런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치를 하기까지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2014년부터 그 시민적인 그 시민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고, 네. 그동안 그 국가 사업을 되기 위해서 그 계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2019년에 이제 마침 국가 사업으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인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힘, 우리 정부와 다 협력을 해서 국가 사업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드 엑스포를 좀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께 많이 또 알려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 엑스포 시민분들은 좀 어떻게 현재 진행 과정을 받아들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들이 그 엑스포 추진단 시에서 조직 외적으로 우리 시민 기구인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님들이 다 모여서 시민 주도의 또 엑스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에서는 또 엑스포 추진단에서 그 행정적인 일을 맡게 되고, 그다음 범시민 유치위원회에서는 또 시민들과 함께 엑스포 준비에 또 만전을 또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산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엑스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엑스포 유치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좀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제 박람회 기구 그 회원국들이 169개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예. 이 169개 회원국들을 우리 부산 유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저희들이 금년 내로 그 민간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 부산시와 협력을 잘 해서 169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외 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마스터 플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완성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역대 엑스포에서 볼 수 없었던 좀 차별화된 우리 부산의 역사성과 부산의 지역성을 좀 담아서 다른 나라,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을 좀 우위를 점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치 전략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 유치 후 골짜기 효과에 따른 투자 감소와 시설물 활용 실패에 대한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평창 올림픽 사후
활용 시설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이번에 월드 엑스포 개최 이후에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스터 플랜이 연말까지 완성이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2023년에 이제 유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면은 실행을 위한 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안에 엑스포의 임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그 유산을 뭘 남길 것인가를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이후에도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사후 레거시, 그 다음에 시민적 활용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엑스포 이후도 시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종합계획에 다 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엑스포 개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대안을 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산업 발달과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 시민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이 엑스포를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그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 지역적으로는 부산이 뿐만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 지금 메가시티가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울경에 새로운 그 경제 성장 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적어도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의 미래 발전에 한 50년 이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 경제, 문화 면에서 시민들의 그 삶의 질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월드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 부산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그 개최 도시의 시민들의 어떤 지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부산시에서도 정부와 잘 협력을 해서, 이번에 한 번뿐인 이 기회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어떤 열망과 응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3년 연말에는 국제박람회에서 엑스포 유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